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사람은 어떤 궁합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사람은 사주 카드상 계수하고 을목의 카드가 들어오시는데요. 그리고 별자리 오라클 카드상 달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애틋한 궁합성이 보이거든요. 이 사주 카드는 제가 두 사람의 사주를 맞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카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수하고 을목은 둘 다 음의 성향을 지닌 글자들이거든요. 두 분 다 마냥 활기차거나 외향적이거나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가도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라든지 생각이 많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의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무의식까지 깊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수의 글자를 지닌 분도 마음이 여리고 소년소녀같이 순수해 보이는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좀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올라오거나 괜히 센치해지거나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계수의 성향을 지닌 분들은 너무 남을 배려해주고 참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남의 입장만 배려하다가 정작 내가 속이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아플 수가 있는 글자거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계수의 성향을 지닌 분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것보다 나부터 챙기는 게 필요하다. 순수한 물을 상징하는 만큼 오염되거나 탁해질 수가 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파요. 사랑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일도 전부 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수 성향을 지닌 분은 스스로 정신 건강부터 챙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을목의 성향을 지닌 분은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고 예쁨을 받고 외모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인기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예쁨을 많이 받아요. 을목은 물상으로 치자면 화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스스로 가꾸고 주변에서도 구경하러 온다라든지 아름다움이 하나의 무기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합니다. 인복이 따라주는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능력에 비해서 좀 더 일이 잘 풀리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가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자, 두 분은 겉으로는 좀 동글동글해 보이거나 좀 아이 같아 보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속으로는 은근히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참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서로의 그런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힘든 와중에 서로 의지도 하고 때로는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만약에 공적인 관계나 사람들과 많이 볼만한 자리에서 엮였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만한 사람, 나랑 닮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필연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궁합성이고요. 그리고 수생목의 궁합을 나타내는 만큼 서로 함께하면요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해주는 게 아깝지가 않고 괜히 자식처럼 서로를 귀여워하고 따를 수가 있는 궁합입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랑, 우정, 연민, 동지애, 헌신적인 사랑 등등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고
풍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시는 궁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치관적인 변화라든지 주는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냥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있다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좋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궁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 두 사람은 첫 번째 카드부터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들어오시죠. 이번 생에 한 번쯤은 엮여야만 되는 필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인연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두 번째 카드도 컵 4번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거나 외면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다가갔는데도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외면했거나 서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든지 서로 상황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만남이나 감정을 키워가는 것이 혹시 두려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사람의 인연성에 거부할 수가 없는 끌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소드 7번이란 카드가 들어오시는데요. 현실적인 제약이나 두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 관계를 암시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결국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어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거나 안 좋아한다고 부정하거나 마음이 없는 척 돌아서려고 하거나 서로 그런 삐걱거리는 순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바퀴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커다란 바퀴입니다. 이 커다란 바퀴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두 사람의 감정적인 밀어냄, 이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커다란 바퀴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밀어내거나 두려움이 앞서거나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할지라도 자꾸 욕심이 나고 눈길이 가고, 특히 제가 두 사람 간에 달 카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깊은 무의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자꾸 꿈에 나오거나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파장이 자꾸 맞게 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인연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이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이 마음에 들면서도 앞에서는 마음이 없는 척하거나 바쁘거나 밀어낸 적이 있거나,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반응이 어떤지 나한테 연락이 올지 지켜보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현재 관계가 매끄럽게 잘 이어가는 분들, 잘 만나는 커플분들보다는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거나 서로 서운함이라든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기싸움이나 감정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컵 9번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은 이미 알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결국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거나 마음이 있거나 우리 관계가 현재 다퉜든 멀어졌든 아니면 아직까지 관계 발전이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은 이미 필연적으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생각보다 인연이 강하다, 우리는 언젠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거나, 지금은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져줄 수밖에 없고 다가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이 사람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마 여러분이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자꾸 의식하게 되고 다른 이성에 비해서
자꾸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 거는 이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답답하거나 나랑 성격이 안 맞거나 혹은 이 사람이 바빠서 혹은 여러분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한 번씩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래도 대체로 이 사람한테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이거든요. 난 그냥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티격태격 거리거나 서로 마음이 없는 척 밀어내거나 한 번씩은 다툰다 할지라도 난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하게 되고 의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선이 이분한테 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염탐을 하던지 뭐 오프라인에서 보고 있다면 자꾸 이 사람을 지켜보게 되던지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애정이나 기대감, 감정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다고도 카드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실제로 두 사람 간에 어떤 암묵적인 뭐 신호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나 뭐 데이트를 한 적이 있거나 마음을 확인한 적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사람한테 이런 기대감이 생기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져주게 된다는 거,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는 카드 배열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마 두 사람이 아직까지 데이트를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이 사람한테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좀 직감이 발달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에 컵 2번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마음이 갔거나 통하는 느낌을 받았거나 컵 2번이 소울메이트를 나타낼 때도 나오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예전부터 마음이 있었습니다. 컵 2번은 소울메이트나 사랑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몇 안 되는 사랑을 나타내는 카드 중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여러분한테 예전부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좋아.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끌림이야. 영혼이 통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고 싶게 되고 대화를 하고 싶게 되고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귀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이분에게 잔상이 크게 남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 나도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영혼의 쌍둥이처럼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을 예전부터 느꼈던 모습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여러분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잡고는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가능성을 잡고는 있습니다. 뭐 현재 여러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든 멀어졌든 애매한 관계든지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의 존재를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과 현재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혹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장거리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만큼은 여러분한테 향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기약 없는 이별 중이라든지 한동안은 연애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만한 상황이라든지 마음은 여러분한테 있지만 뭐 다른 이성이 있거나 뭐 집에 일이 있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적으로 많이 바쁘거나 언제 이런 상황이 나아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분한테 향하지만 진심이지만 쉽게 행동하거나 다가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그만둘까? 여러분이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기약 없는 상황 이별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채로 우리 관계를 지켜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지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한테 진심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머리를 식히고 싶어. 자유로워지고 싶어.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눈치를 보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걸 보거나 여러분이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괜히 미안해서 놓아버릴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간혹 하고 있을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현재 연락이 끊기신 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다시 볼 수가 있을까? 좀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더 이상 여러분한테 연락할 만한 구실이 없거나 둘을 묶어줄 만한 매개체가 끊겼거나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거리감이 너무 생겼다.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렸다. 우리가 가까워지기에는 좀 가능성이 약한 것 같다. 좀 이런 망설이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카드 배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사람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이상형이라는 카드가 들어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내 마음속에 커다란 돌로 마음을 누르는 것처럼 나를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를 잡은 사람. 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을 알릴 수가 없거나 자나깨나 여러분이 걱정이 되거나 내가 여러분을 보면 모성애나 부성애를 느끼는 것처럼 자꾸 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자꾸 고민을 해요. 내 마음 보여줄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연락할까 말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외하자, 기다려달라, 이런 말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이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이성이 있다면 이제 이분은 그분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진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커다란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냥 애정이나 설레임, 열정 이런 마음만 있기보다는 괜히 여러분이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밥은 먹었는지 여러분이 요즘은 잠은 잘 자는지 어디 아프진 않은지 엄마 아빠처럼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너무 소중해서 간직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내가 어딜 가서 말하겠나 좀 이런 생각도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보다는 나만 보고 싶다. 꽁꽁 감춰두고 싶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여러분 때문에 내 일상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내가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다. 이런 마음도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은 하는데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감정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듯이 상사병 앓듯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애정이 보이는데 마음은 진심이고 깊지만 행동하기가 어려워. 뭔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가 없거나 너무 멀어졌거나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할 만한 상황이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이런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못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카드 배열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분은 이성적인 성향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마냥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치만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내가 자꾸 감정적으로 연약해지고 휘둘리고 나도 모르게 변덕이 생기게 될 정도로 여러분한테 마음이 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관계성에서 달 카드가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두 사람 궁합성에서 달 카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른 느낌의 카드긴 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카드다.
이분은 여러분한테 자꾸 감정적으로 휘둘립니다.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에서는 냉정하게 정리된 척하거나 마음이 없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에 널뛰기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오고 특히 자기 전에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굉장히 마음이 애타게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놓아버리고 싶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미안한 감정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 즐거운 마음이 안 들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은 우울해진다고 하더니 딱 그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원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랐어.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지금 연애에 집중할 때도 아닌데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빠르게 해결하고 여러분 옆에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나 너무 힘들다. 다 놓아버리고 싶다. 나만 생각하고 싶어.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럴 바에는 그냥 놓아버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이긴 해요. 이 사람도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든 감정이 있다고 카드가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분과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앞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는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거나 연락이 오거나 관계를 리드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본인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는 쪽으로 흘러가실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치만 지금 두 번째 카드에 데스라는 카드가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 데스는 기존의 상황의 종료, 오늘의 물갈이,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카드 변화가 들어오시거든요. 이럴 때는 이 데스라는 카드가 이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당장 오지 못할 만한 그런 제약이 있다면 둘을 자꾸 방해를 하듯이 둘만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8주 이내에 해결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180도 행동을 바꿔서 직진하듯이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고 연락이 와도 뭐 애매하게 우물쭈물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을 잡으면서 재회하자, 만나자, 결혼하자,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줘. 나는 여러분만을 원해.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시점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은 지쳤지만 이런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아주 기적 같은 관계 흐름의 카드가 들어오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을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과 여러분은 결정적일 때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싸웠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반면 이 사람은 느긋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자꾸 고려하듯이 회피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성격이 다르다, 못 맞춰간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갈등을 풀어가는 성향을 존중해주기만 한다면 언제까지나 서로에게 진심을 주고 안정적인 관계로 오래도록 함께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회피를 하거나 일적으로 바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겉으로 여러분에게 뚜렷한 대답을 해주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우리에게
뭐가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갈등을 풀어갈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조금 더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만 매치가 된다면 두 사람은 물 흘러가듯이 언제까지나 잘 만날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연애를 이어간다면 혹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잘 만날 수가 있을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과 여러분은 아주 기적 같은 인연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소드 8번, 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소드 8번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짐작하고 겁먹는 카드거든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은 마법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월드카드가 들어오시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까지 함께하게 되는 인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노력하고 본인이 다 짊어지려고 하는 카드 흐름이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만나는 카드 흐름이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 만나면서 삐걱거렸다. 재회나 이 사람과 연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그러지 마세요. 막상 만나면 잘 만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하는 카드를 봐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매번 여러분이 이분의 기분을 풀어줬거나 매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다가간 적이 있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나 서로 힘들어지거나 다퉜을 때 일시적으로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격려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거나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번 이 사람을 달래거나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내 일상에 집중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내린 끝에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고 현재 침묵이 길어지고 있거나 단절되었거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라는 쪽으로 좋아하는 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반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사람은 어떤 궁합인지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와, 두 사람은 인연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는데요. 우선 사주궁합상 정화하고 임수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사주 카드는 제가 뭐 두 사람이 사주를 맞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카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 사주궁합으로도 정임합이라고 해서 합이 굉장히 강하게 든 궁합이거든요. 대체로 정임합은 이성 간에도 끌림이 있기도 하지만 동성 간에도 묘한 끌림을 만드는 궁합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음의 성향을 지닌 분이고요. 다른 한쪽은 양의 물의 기운을 가진 분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양의 물의 성향을 지니신 이 임수 글자도 물을 나타내는 만큼 속을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거든요. 겉으로는 활발하거나 씩씩하거나 외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좀 우울감이 있거나 생각이 많거나 좀 철학적인 기질이 있으시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분을 오래 지켜본 분이라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완전히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생각들을 100%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분들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음의 성향을 지니신 정화의 성향을 지닌 분인데, 정화는 뚝심이 있어요. 정화를 물상적으로 비유하자면 호롱불, 달림, 별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은은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죠. 실제로 불의 성향을 지닌 분들은 주변에서 시선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자꾸 시선이 향하거나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글자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말수는 별로 없는데 사회적인 처세술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네 사람을 알뜰하게 잘 챙깁니다. 뭐 친한 후배든 선배든 가족이든 애인이든지 간에 종류에 상관없이 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오래도록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분이고요. 겉으로는 적을 만드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게끔 신뢰를 잘 챙기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기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별자리 카드상 12하우스가 들어오시거든요. 12하우스는 직관, 전생의 인연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두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밀접한 관계이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든 부부든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이든 뭐 못다한 사랑이던지 간에 전생에서부터 두 사람 간에 강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번 생에도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빌었다라든지, 이번 생에도 전생에서 못다 푼 인연을 함께하기 위해서 엮이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어디서 본 것 같다, 친숙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처음 봤는데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서로에게 깊게 빠져들었거나 자꾸 눈길이 갔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적인 스파크가 확 튀었다라든지 관계 진전이 빨랐다라든지 서로에게 블랙홀처럼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지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게 되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묘한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합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거부할 수가 없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부간에 혹은 오래된 인연들이 이런 합을 강하게 타고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인연인지 카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과는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탐색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다져갈 수가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성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요. 뭐가 자연스럽냐? 대화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서로를 원하게 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 내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서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합격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전화 걸고 싶은 사람. 내가 우울할 때 위로를 받고 싶거나 술 한잔 하고 싶거나 밥을 같이 먹고 싶거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한 분 정도 계시지 않나요? 서로가 그런 인연일 수가 있다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서로에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유난히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이연성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깊게 빠져들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인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 생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인연성으로 함께하게 된다고 암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조심스러웠든 알아가는 시간이 길었든 아니면 단기간에 빠르게 빠져들었던지 간에 이 사람은 결국에 여러분을 원하게 되고 자꾸 함께하고 싶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깊게 사랑하게 되는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 이 사람이 마음 깊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2하우스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예정이 되었을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둘만의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번 생에 못다한 사랑이나 두 사람의 애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커질 만한, 진지해질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물론 여러분이 이 사람 보면서 괜히 궁금해졌거나 두근거렸거나 데이트를 하고 싶었거나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쪽으로 카드가 보이거든요. 호기심을 느꼈어요. 말 걸어보고 싶거나 장난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긴 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사람한테 장난쳤거나 질문을 했거나 관심을 보이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이분을 향한 마음이 진지해지게 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고백을 하고 싶어질 만큼 진지하게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챙겨주고 싶거나 특별한 감정을 느꼈거나 이해를 해주고 싶을 만큼 너그러워질 만큼 이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카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정착을 하기로, 이 사람만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심판 카드가 들어오시려면 대체로 어떤 사건이 결정적으로 있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원하고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속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나보자고 말할지 혹은 미래까지 함께하자고 말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쪽으로 카드가 보이거든요. 현재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여러분에게 이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애매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헤어진 지 오래됐다 이러면은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사실은 함께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있는 게 나은 건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뭐가 우리에게 더 나은 결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 이번 분들은 현재 잘 만나는 분들보다는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특히 마지막이 좀 안 좋았거나 다퉜거나 이분이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좀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미래까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나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만큼 내가 의지가 되거나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감정적으로 나의 바램이나 나의 아쉬움, 나만의 일방적인 욕심으로 함께하기보다는 뭐가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다. 보고 싶다가도 외면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지만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 거는 좀 엄두가 안 난다라든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텐소드라고 하는 카드는 여러분과 관계가 그만큼 진지했고 내가 이별 후유증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아플 때 함께 해도 언젠가 서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에게 내가 미안한 감정이 있거나 언젠가 이별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은 내 옆에 있지만 혹은 나를 받아주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이 바뀔 거라는 두려움이 있거나 이 사람 쪽에서 생각이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등져야 된다, 외면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좀 이런 감정선이 현재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와 관련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서 뭐 지난 사랑에 대해서 아픔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현재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든지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라든지 여러분과 끝이 분명하게 보이는 관계라든지 현재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잊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서로 의지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도 재결합을 하고 싶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꾸 내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선도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느끼거나 한번 돌아서면은 여러분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잘 구분한다고 느끼거나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좀 다르다고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고 여러분을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받아준다, 선 끊는다, 여러분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라고도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의 따뜻하거나 다정한 면보다는 냉정하고 차갑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자주 떠올리는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한테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던지 내가 이제 와서 다가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던지 여러분의 냉정한 모습을 자꾸 염두하게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상황이나 우리의 과거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등지게 될 만한 일이 생긴다라든지 이분은 여러분이 자꾸 나를 떠날 수가 있다. 혹은 여러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나한테 마음이 냉정하게 닫혔을 거다.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지금도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거나 여러분을 리드하고 싶거나 여러분을 원하게 되는 관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격이 좀 다르거나 이제 와서 우리 관계가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앞으로 나는 점점 여러분을 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점점 나한테 식어가게 될 것 같다라든지 결국에 우리 관계를 마지막에 정리하거나 손을 놓는 거는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앞서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가
멀어지거나 휴식기에 접어들거나 단절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멋지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고 고백을 하고 싶고 프로포즈도 하고 싶고 재회 이야기도 꺼내고 싶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 마음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데 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마음껏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 만약에 우리 관계가 헤어질 수밖에 없거나 현재 단절되었거나 멀어졌거나 다퉜다면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멋지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랑 화해도 하고 싶고 관계 발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 전하고 싶은데 좀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카드가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그만두거나 멀어지거나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 전하고 싶어, 고백하고 싶어, 알리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 눈치를 좀 본다. 여러분의 냉정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나중에 실망해서 떠날까봐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고도 카드가 좀 읽혀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네, 이 사람이랑은 앞으로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8주 이내까지는 서로 관계운이 약한 모습입니다. 서로 단절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연락은 왔지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서로 경계를 하게 되거나 이분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진심처럼 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가기보다는 서로 막힘이 생기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면서 관계운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컵 7번의 카드가 들어오실 때는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서로의 말을 넘겨짚을 수가 있을 때 카드가 나옵니다.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겠지. 달라지는 게 없겠지. 그럴 바에는 연락하지 말자. 그냥 내 마음 알리지 말자. 이렇게 혼자 단정 지으면서 관계운이 약해질 수가 있을 때 이런 카드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서로 생각은 많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있는 채로 관계가 흘러갈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재 단절되었거나 다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보고 있다면 2달 정도는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 눈치 보고 약간은 어색해지거나 각자 일상에 집중하거나 신경이 약간은 예민해진 채로 연락이나 만남 빈도수가 줄어든 채로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그치만 그 다음에는 컵 에이스 카드로 이어지죠.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 감정적으로 끌리게 되고 물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고 싶은 애정, 기대를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됩니다. 헤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번 더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관계 흐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완즈 8번이 들어오거든요.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변화가 바뀌게 되거나 이분이나 여러분이 심경의 변화가 크게 한번 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아니, 나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한 번 더 노력하고 싶어. 내 마음 솔직하게 부딪혀가고 싶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8주에서 12주 이내에 느끼게 되면서 서로 한 번 더 오해나 생각을 부딪혀가게 되고 말끔하게 잘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서로 지금 당장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관계로 지낼지, 뭐 연애를 할지, 친구로 지낼지, 재결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서로 생각에 잠겨서 혼자 있고 싶거나 고독한 관계로 지내거나
방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함께하는 순간을만큼은 서로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서로 배려해주면서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조금이라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나 재결합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때로는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배려해주고 함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그냥 받아만 주라고 합니다. 옆에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뭐 이 사람이 혼자 있고 싶어 하든 때로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이 네 사람으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관계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면 결국에 이 사람도 여러분이 나를 떠날 거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부분이 점점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서로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더 돈독해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인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만약에 현재 커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연애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꾸 퀸소드 카드가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앞으로 관계 흐름에서 나옵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이 주도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혹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회의감을 잘 느끼거나 좀 냉정해지거나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게 되거나 좀 여러분이 이런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과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거나 정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서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다져가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 궁금해지게 되고 마음이 진지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줄수록 이분 역시 여러분에게 점점 마음이 진지해지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이별이 아니라 결혼이나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매몰차게 행동하거나 곁을 쉽게 내주지 않거나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람 역시 서운해서 속상해서 마음이 진지하다가도 밀어내거나 정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하는 카드를 봐드릴게요. 네, 이 사람과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가는 대로 솔직하게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관계가 어땠던지 간에 열정이 한 번 더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거나 내 마음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이 사람한테 과거 일과 관련해서 이제 불신이라든지 앙금 같은 게 남아있다면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과거 일은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듯이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이 사람한테 내 진심을 보여줘라. 마음을 열어라는 쪽으로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이 사람 역시 여러분의 거울처럼 점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관계에 있어서 진지한 변화가 오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사람은 어떤 궁합인지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사주궁합상 간목하고 신금의 카드가 들어오시는데요. 이 사주 카드는 제가 뭐 두 사람의 사주를 맞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카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별자리 카드상 7하우스가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관계와 관련된 하우스라고 나타나고 있죠. 7하우스는 연애 그리고 넘어서 파트너십, 즉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궁합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두 사람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도입니다. 뭐 현재 이 사람이랑 연애 중이든 알아가는 관계든 헤어진 관계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괜히 이성처럼 끌리거나 주변에서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자꾸 엮어준 적이 있거나 두 사람은 왠지 모르게 서로의 앞에서는 수줍어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뚝딱거리게 되거나 낯가리게 되거나 좋아하면서도 사춘기, 소년소녀처럼 간질간질한 감정을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간목하고 신금은요. 정관정제의 궁합성을 띱니다. 정관정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옷처럼 내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궁합성을 나타내시거든요. 사주를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관에 해당하는 남자를 만나라, 정제에 해당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건데 물론 이게 뭐 성별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관의 역할을 하고 남자분이 재성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궁합성 자체가 괜찮거든요.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간목하고 신금은 양과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도 이루어졌고요. 서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스스로를 더 가다듬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서로를 만나고 나서 금전운이 따르거나 사회적인 성공운이 따르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연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한다라든지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사업을 좀 더 번창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물상이 뭐냐면요. 금극목의 물상입니다. 금극목 중에서 신금은 작고 예리한 보석 혹은 칼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반대로 간목은 커다란 나무를 상징합니다. 거목이라고 하죠.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가다듬는 물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이 경금이었다면 커다란 칼로 나무를 치는 물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거나 기싸움,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신금은 날카롭고 정제된 칼이나 보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거슬리게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부부 같은 이한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와, 두 사람은 진짜 꿈같이 나왔다. 인연성이 굉장히 꿈같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컵 7번은요. 미지의 것, 내가 꿈을 그리던 이상형, 혹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괜히 그 사람에게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자꾸 생각나고 아른거리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 닿고 싶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알고 싶다, 좀 낭만적이면서도 좀 몽환적인 그런 신비로운 만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서로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이 있었다, 궁금했다, 혹은 처음 본 그날부터 사랑에 빠졌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할지라도 자꾸 아른거리고 잔상이 깊게 남는 인연성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두 사람은 이게 끝이 아니네요. 간혹 이 사람이랑 짧게 스쳐 지나갔다가 뭐 몇 년 뒤라든지 나중에 우연하게 재회가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공개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인연성을 나타냅니다. 즉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만약에 이 사람이랑 현재 헤어졌다, 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상황 이별했다, 혹은 첫눈에 반했지만 연결고리가 끊겨서 현재는 볼만한 루트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랑 앞으로 타워가 뜹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두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운명적인 사건이 나타나실 거예요. 타워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 카드에 비해서 좀 더 영향력을 강하게 띠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두 사람은 인연성에서 타워 그리고 교환 카드 둘 다 메이저 카드가 떴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인연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단절됐든 이 사람과 잘 모르던지 간에 갑작스러운 계기로 한 번 더 재회를 하게 될 거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재회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배울 점이 많은 인연을 이어가거나 결혼까지 가는 공식적인 관계로 함께하게 되는 인연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첫눈에 반하면서 갑작스럽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든 아니면 짧게 스쳐 지나갔든 뭐 현재 연결고리가 끊겼던지 간에 이 사람이랑은 언젠가는 한 번 더 시작을 할 만한 계기가 찾아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불만이나 서운함이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 했거나, 아니면 미련이 남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했거나 밀어냈거나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척, 혹은 별로 안 좋아하는 척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간혹 이분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현해도 여러분이 밀어낸 적이 있거나 좀 이렇게 내 감정을 자꾸 숨기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 보이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꽁꽁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참지 못하겠어서 눈을 질끈 감고 고백을 해버리거나 갑자기 표현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볼만한 연결고리가 끊길 예정이다, 한쪽이 이사를 가게 되거나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한쪽이 뭐 부서 이동하거나 뭐 이제 이직을 한다라든지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이 아예 이 사람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볼만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랑 현재 알아가고 있다, 연락을 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일에 대한 앙금일 수도 있겠고요,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고쳐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마음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날 것 그대로 분출하듯이 보여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서운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자꾸 감추면서 아쉽지 않은 척 생각하거나 친구로 지내고 있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감정을 조절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이나 생각이 많다고도 카드가 읽혀지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밉지만 내심 다가와 주길 바란다라든지, 재결합을 원하진 않지만 사과를 듣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때 나한테 진심이었는지 궁금해, 그것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는 분들, 혹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든지,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마음을 느끼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격렬하게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 익숙한 느낌, 여러분을 가족처럼 친근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이랑 뭐 매일마다 자주 보거나 한동안 일상 이야기를 자주 했거나 자주 서로 편안하게 어울리게 되면서 뭐 오며 가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든지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시간을 공유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유대감을 느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이랑 사귀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성적인 끌림을 둘 다 느끼고 있다고도 리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현재 잘 모르는 관계거나 헤어진 분에 대해서, 특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어해요. 이거는 좀 향수병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랑 사귀었든 스쳐 지나갔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고백을 하고 싶거나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 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커플분일 경우 더 카드가 아주 좋게 리딩이 됩니다. 여러분이랑 결혼까지 가고 싶다,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애정이 강하고요. 우리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야. 펜타클 6번의 카드가 들어오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밀어내거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이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은 한 마리의 온수한 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고 뭐 여러분의 말투라든지 목소리, 기분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물론 크긴 하지만 대체로 이 사람은 내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말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이 뭐 SNS에 변화가 생기거나 여러분이 오늘 뭐 하는지 자꾸 관찰을 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살펴보는 느낌이 드네요. 학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살펴보고 관찰을 하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랑 편하게 알아가고 싶거나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뭐 우리가 현재 멀어졌든 다퉜든 사귀고 있든 잘 모르던지 간에 자유롭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여러분한테 다가갔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거나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느낀 적이 있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물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한 번씩은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혹은 나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좀 일이 바쁘거나 한 번씩은 좀 번아웃이 오거나 여러분이 마냥 밝고 발랄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예민한 면도 있고 좀 까칠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 걸고 싶은데도 혹시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까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느낌도 있고요. 내가 먼저 말 걸어보고 싶지만 자꾸 망설이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 걸어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이내 자제를 하게 된다라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불쑥불쑥 행동하고 싶거나 여러분과 알아가고 싶거나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다가가도 되는 건지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에게 애정이 깊은지 내 연락을 기다리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리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좀 밀어내거나 주춤거리거나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약간은 섬세한 사람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분한테 냉정하게 한마디 했거나 마음이 없는 척 했거나 뭐 이 사람이 다가와도 밀어낸 적이 있거나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에게 살짝은 거리 두는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커플이라고 한다면 심하게 아마 싸운 적이 있다라든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라든지 서로 감정 싸움이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적이 있거나 서로 가벼운 관계나 아무렇지 않은 관계, 지나쳐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너무 깊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상처를 주었거나 반대로 여러분에게 내가 상처를 받은 관계야 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 걸고 싶은, 다가가고 싶은 마음만큼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드 3번의 카드가 들어오시면요, 상대방 쪽에서 마음에 비해서 행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마음보다 내가 상처받은 거,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두렵고 힘들고 겁이 나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을까? 헤어질까? 그만둘까? 다시 생각해볼까? 고민하다가도 이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다가가고 싶다, 닿고 싶다, 어떻게든지 뭐 우리가 좋았던 시절이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라도 한 번 더 시작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그냥 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싫다고 해요. 그냥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솔직하게 알리고 싶다고 해요. 나를 믿어줘. 나 그때 진심이었어. 나 그리고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옆을 지킬 수가 있거나 이제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지킬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여유가 생겼거나 내가 언제까지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우울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고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거를 이 사람은 그냥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소드 3번의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그렇게 진심이면은 이미 벌써부터 연락이 와서 절절하게 마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한테 내 조심스러운 진심을 이제라도 알리고 싶다는 쪽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든 앞으로 연결고리가 끊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우리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나 외로움이 따르거나 함께하기에 망설여질 만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한테 내 마음을 알리고 싶어. 그냥 그거로도 충분한 것 같아. 내 진심을 여러분이 적어도 알아주면 좋겠어. 뭐 재회하자, 뭐 결혼까지 가자,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어줘, 나를 기다려줘. 그런 말까지는 내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이라도 알아줘. 나 그때 진심이었다. 내 소중한 마음을 알아줘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커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권태기가 온 적이 있거나 서로 언제까지나 기다려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지금은 서로 우리가 1순위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노력하면서 잘 만나보자. 나를 믿어줘.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내가 최선을 다할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8주 이내에는 이 사람이랑 관계 흐름이 좀 쉬엄쉬엄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현재 단절되신 분들은 8주 이내에는 연락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현재 뭐 이 사람이랑 시간을 갖고 있거나 싸웠거나 헤어졌거나 좀 관계가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앞으로 8주 동안에는 서서히 대화나 연락이나 데이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시간 가지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8주 동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결국에는 서로 한 번 더 믿어보자, 우리 의지하면서 나아가보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에게 어렵게 진심을 전해오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와서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게 된다라든지 전화통화를 오래 하게 된다라든지 서로의 그동안 소식과 감정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진심을 전하게 되면서 재결합을 하게 되거나 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지가 불붙으면서 진지한 관계로 함께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드 6번은 보통 이별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재결합을 상징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별 혹은 재결합을 상징하는 만큼 여러분과 이분이 재결합을 할지 혹은 미래까지 함께할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할지는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 결정이 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여기 배에 두 사람이 서로 노를 저으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된다면 힘들지만 우리는 미래를 함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다른 미래를 함께할 만한 사람을 떠나갈 거야 라는 뜻이고, 두 사람이 어렵게 재회를 결정 내리게 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러면은 우리 서로 의지해보자,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드 6번이 뜨신다면 이때 내린 결정은 한동안 쭉 방향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결합을 하기로 마음이 먹었다면 쭉 재결합을 한 채로 이어질 거고, 이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한동안은 이별을 한 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치만 이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심사숙고 끝에 진지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의논한 끝에 내리게 되는 합의된 결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랑은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나 타이밍 같은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사귀고 싶고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뭐 다투고 나면은 시간 가질 시간이, 혼자 생각해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든지 서로 연애를 할 때 기준이 약간은 다른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재결합하는 시기나 뭐 결혼 시기, 이런 현실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만 이 사람을 밀어내기보다는 타협하고 져주고 함께 나아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면 잠깐은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서로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서로의 만남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서로가 가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번씩은 한 발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면서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서로의 기준을 맞춰가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점점 안정적인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나온 카드의 배열은 내 기준이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거를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랑 연애를 이어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잘 만날 수가 있을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은 여러분이 현재 멀어졌거나 지쳐서 이별을 고려 중이라 할지라도, 혹은 가망이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오래도록 내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하게 되실 거고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어쩔 뻔했지 라고 덜컥 겁이 나게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없는 여러분의 현실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굳건하게 의지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두 사람이 단기간 내 바로 결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공식적인 만남, 내 사람이라고 받아주면서 너그럽게 품어주게 되는 관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여러분이 지금 겁이 나거나 기준이 안 맞는다, 실망할 만한 일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하는 카드를 봐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변덕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표현했다가, 어떨 때는 밀어냈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없는 척했다가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태도를 왔다 갔다 변덕이 있는 모습을 보일수록 이 사람은 혼란감을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순수하신 분이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밀어내면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안정적이고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멀어졌든 사귀고 있든 여러분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관적인 믿음,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시간을 갖든 헤어졌든 멀어졌든 사이가 좋던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좀 커다란 존재일 수가 있어요. 나를 노력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은 순수한 사춘기 소년소녀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이 관계에 대해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입장을 밝히고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히 이 사람에게 서운해서 밀당하려고 하거나 헤어지자고 떠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한결같이 내 마음은 너한테 가 있다는 거, 잘 만나고 싶다는 모습을 꿋꿋하게 보여주신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만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사람은 어떤 궁합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아주 강렬한 궁합성이 카드에서 나타나시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사주 카드상 병화하고 경금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별자리 카드상 목성의 카드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별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길성입니다. 풍요로움을 서로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는 인연성을 나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주 카드의 궁합을 볼 때 병화하고 경금은 평관편제의 궁합성이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물론 이 사주라는 거는 제가 뭐 두 사람의 사주를 맞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궁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카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서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요. 강렬합니다. 특히 평관편제는 조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좀 남들이 봤을 때 파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연애 이슈가 있었다는 거를 주변에서 알게 됐을 때 구설수가 돌거나 논란이 되거나 주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열정적인 궁합성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불장난하거나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로움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는 궁합입니다. 목성이 궁합성에서 뜨실 때는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귀인 같은 존재인 거죠. 뭐 한쪽은 사업이 번창하거나 뭐 한쪽은 뭐 이제 일이 잘 풀리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나 특히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쪽이 가정에 집중할 때도 이런 궁합성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재성의 역할을 하시는 경금 성향을 지닌 분께서 복덩어리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경금 성향을 지녔을지 상대방이 경금 성향을 지녔을지는 단정 짓긴 어렵지만 서로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목성은 확대의 행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할 만한 재산이나 경험, 둘이 함께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질 때도 나옵니다. 서로 여행을 점점 확대하면서 멀리까지 가게 된다라든지 뭐 처음에는 동네, 뭐 그 다음에는 뭐 한국의 장거리 장소, 뭐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 점점 멀리까지 가보게 된다라든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즐거운 가족은 집에 웃음이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게 딱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그런 가족처럼 부부처럼 지내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궁합성인 것 같아요.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성격이 안 맞아서 기싸움이나 감정 싸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화급금이라고 해서 한쪽이 좀 누르려고 하거나 소유욕을 느끼거나 통제 욕구를 느끼는 궁합성이기도 하거든요. 그치만 그게 서로에게 막 흠집을 내고 안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서로 악연이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고 맞춰가게 되고 시너지가 잘 나는 궁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화급금은 재련되는 물상이라고 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물상이기도 하거든요. 뭐 서로 동업을 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두 사람이 다투고 조율을 한 끝에 아주 멋진 작품이 탄생하거나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에요. 두 사람은 특히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 있죠. 그런 관계로 지내도 아주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커플이나 이제 부부라기보다는 서로
이끌어주고 배울 수가 있고 다른 점을 받아들이면서 더 낫게 되는, 두 사람이 같이 협동을 해서 점점 번창하게 되는 궁합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뭐 결혼까지 해도 나쁘진 않은데, 뭐 동업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하든지 서로 무언가를 같이 배우든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서로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궁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사람은 둘 다 양의 기질이 강하거든요. 서로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서로 다툴 수도 있는 모습이고, 한쪽은 밝아 보이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언제나 당당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공허감과 우울한 기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분들은 허무주의 같은 것에 순간적으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른 한 분은 내성적으로 보이거나 낯을 가리거나 좀 까칠해 보이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어딘가 한번 몸을 담그면, 그게 뭐 기술이든지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한 분야에서 정통할 수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신력이 강해서 특히 한 분이 방황할 때 잡아줄 수가 있고, 다른 한 분은 이분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좀 가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석을 발굴하는 것처럼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은연중에 드러나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 맞아 보이거나 부딪히는 점이 많을 수가 있지만 그만큼 스파크나 열정이 튈 수가 있는 궁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유난히 갖고 싶고 소유욕도 느끼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지 생각이 많아지고 약간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어느 날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이분의 혼을 좀 빼놓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넋을 잃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완벽하다, 닿기가 어렵다, 자꾸 보게 된다, 눈앞에 아른거리게 된다, 여러분에 대해서 깊게 빠져드는 모습이고, 그만큼 여러분이 멀게 느껴지거나 내가 그동안은 이 정도로 누군가한테 빠져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란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 사랑에 이렇게까지 빠져들게 되는 게 좀 허무하다, 당황스럽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 이런 고민거리를 이분에게 안겨줄 수도 있는 인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인기가 많아도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그렇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만큼은 유난히 진지해지게 되고, 뭐 내가 원래는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나서는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든지, 나를 책임감 있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좀 허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연성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살면서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별 카드는 이상형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꿈을 그리던 이상형일 수가 있다고도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요즘 따라 좋아지고 있거나 편해지고 있거나 요즘에 이 사람이랑 자주 보고 있거나 예전보다는 요즘에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나 마음이 커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스 카드가 들어오시는 걸 볼 때 한 번 이 사람이랑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서 예전보다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가까워지게 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언젠가 끝이 날까봐 염두는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이 사람을 원하게 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순수하게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지켜보다가 마음을 열게 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공적인 관계나 오랜 지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가까워지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지만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진다. 이 사람이 뭐 예뻐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웃음이 나오거나 귀여워 보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이 좋다, 마음이 간다, 우리가 언젠가 헤어지게 되거나 끝난다 할지라도 난 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지금에 집중할래, 혹은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게 되고 있다고도 카드가 읽혀집니다. 현재 태양 카드가 여러분에게 떡하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는 무관심한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쁜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똑똑하거나 현명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존심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안심시켜주고 있거나 여러분을 이끌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공적인 관계라면 혹은 지인 같은 관계라면 그 모습에 충실한 모습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무뚝뚝하고 다정한 면이 약할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아쉽고 후회되고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 고백할 걸, 그때 헤어지자고 하지 말 걸, 이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쉽고 후회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랑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묵묵하게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련이 있지만 잘 지내는 척 애써 연출 중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다퉜거나 멀어졌다 이러면은 이분 쪽에서 미련이 없는 척 하지만 아쉽지 않은 척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고 아쉬운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느끼는 이 사람의 모습이랑 실제로 이분의 마음이 사뭇 다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을 끊어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작 이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나갈까봐, 다른 사람 만날까봐, 헤어지게 될까봐, 앞으로 못 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치만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와,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다. 일단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한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자존심 부리거나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데빌 카드가 현재 이분이 여러분을 향한 감정에 대해서 첫 번째 카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거든요. 가장 그 사람이 강하게 느끼고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요. 데빌입니다. 집착하는 마음, 소유욕이나 불안한 마음, 애증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나한테 말을 거는지,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받고 싶고, 불안할 때, 여러분 때문에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이런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데빌 카드가 나오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관심한 카드가 나올 때는 앞에서는 쿨한 척 해놓고 뒤선 염탐을 자꾸 하거나 여러분을 하루 종일 떠올리거나 이렇게 앞뒤가 다를 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치만 이 사람은 좀 자존심이나 나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나의 마음은 죽어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는 아까 전에 두 사람의 인연성에서 나왔던 별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른거리고 보고 싶어, 그리워, 나한테 이상형이 여러분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한데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아른거릴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컵 5번,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속마음에서 나왔었던 카드입니다. 한 번 더 나오죠. 너무 후회돼.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너무 성급했어. 반성해. 미안한 감정이 있어. 놓친 게 아쉬워.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미련이나 후폭풍을 상징하는 카드기도 하고요. 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먼저 이별 통보를 했거나 거리를 뒀거나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이랑 다툰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성급했다, 생각이 짧았다,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잘못했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불안감을 느끼고 집착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도 카드가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랑 잘 만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눈엔 너무 완벽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이상형처럼 보일 정도면 다른 이성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한테 떠나가지 않을지, 다른 이성이 생긴 게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다른 친하게 지내는 이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가 빠르게 알게 되었다가 정리가 되었거나 마음이 없는 척 외면하다가 지금은 연결고리가 끊겼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투고 나서 안 좋게 이별을 한 관계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월드하고 저지먼트, 심판카드가 동시에 들어오죠. 우리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벽이 생겨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대체로 멀어졌거나 현재 연결고리가 끊겼거나 어색해졌거나 이별 고비가 오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고 잘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분 쪽에서 욕심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급해져. 여러분과 끝이 나버리게 될지 아니면 완성까지 갈 수가 있을지 겁이 나. 물론 그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초조함을 느끼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나갈 인연이면은 끝이 나게 될 거고 인연이라면 완성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겠지. 근데 나는 너무 겁이 나. 초조하고 불안해져.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단절되었거나 멀어졌거나 어색해지신 분들은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멀어져서 이 사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예민해진 관계라고도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이나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거나 소원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왜 자꾸 우리 이별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되돌릴 수가 없다, 아픔을 남긴 관계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그동안 힘들었거나 아픔이 있었다면 그거 이제라도 내가 노력해서 되돌리고 싶어.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랑 화해를 하고 싶거나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거나 잡고 싶거나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관계를 한 번 더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끊는 거 알아? 혹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자꾸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내가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성이 있거나 이제 여러분이 다가올 때는 내가 이성이 있다라든지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남겼거나 이제는 좀 되돌리기가 좀 어려울 만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다. 물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겁이 났었다. 여러분의 일이라면 내가 예민하게 자꾸 급발진하듯이 반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었다고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미안한 감정이 현재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을 풀 수가 있다면 노력으로 이어갈 텐데 그러고 싶다. 여러분과 관계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 다져가고 싶다, 이제라도 잘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는 쪽으로 카드가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애정, 진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치만 이 킹컵의 카드는 행동력을 동반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언제 말 걸지, 뭐라고 말 걸지, 어떻게 우리 관계를 이어갈지 생각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감정이 너무 깊으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 아픈 기분을 느끼거나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생기는 모습인데요. 빠르면 6주 안에, 좀 늦어지면은 3달 안에 이 사람 쪽에서 운명적인 행동을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게 되거나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데도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사과하거나 매달리거나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아주 절절한 이 사람이 진심이라고 느껴질 만한 운명적인 사건이 조만간 생기게 된다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현재 커플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간혹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한테 좀 상처를 주게 되거나 이별 이야기가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잡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심을 드러내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식스 오브 컵스 들어오죠. 져주게 됩니다. 우리가 헤어질 고비가 오든 여러분이 그동안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놓아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든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절절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져주게 되는 모습이고 식스 오브 컵스는 재회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가도 극복하게 되거나 재결합을 하게 되거나 다퉜다가도 감정 회복을 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지 카드를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랑은 자주 보고 공유하는 게 많아질수록 더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지금 펜타클 10번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가족 같은 관계 혹은 동거, 결혼, 완성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고요. 일상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서로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처럼 돈독하게 지내고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라고 합니다. 애정을 드러내거나 노력하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표현하고 사랑하고 노력해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로 함께해라. 가족처럼 이 사람만 바라보면서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미워하거나 마음이 없는 척하거나 상처 주거나 밀당하지 말고 아끼면서 초심을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연애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혹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자꾸 펜타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아주 가치가 있는 만남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감정적으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서로에게 진심을 주게 되는, 증표를 나눠 갖는 것처럼 뭐 약혼을 하거나 언젠가 결혼을 약속하거나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 사람에게 미래를 정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함께하게 되고요. 서로 커플링이라든지 커플템, 사랑을 증명할 만한 그런 물건을 앞으로 주고받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 쪽에서 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건네주게 되는 모습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서로 근데 입장 차이나 서로의 뭐 생활 습관, 연애 성향 이런 거는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뭐 한쪽이 바쁜데 뭐 다른 한쪽은 쉬고 싶거나 다른 한쪽은 만나고 싶거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 있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맞춰가고 배려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잠시고 서로에게 열정이 불붙게 되고 빠르게 두 사람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랑 우리 서로 너무 상처 줬어요. 혹은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런 거는 다 상관없다.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은 아주 잘 만나게 되는 쪽으로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하는 카드를 봐드릴게요. 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진짜 천운이 따르는 관계인가 보네요. 사실 아까 전에 인연성에서도 스타카드가 뜨셨잖아요. 그게 천운이 따르는 관계거든요. 두 사람이 잘 되게끔 운이 자꾸 따르고 밀어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심판카드가 뜹니다. 여러분 심판카드 아시죠? 굉장히 강력한 카드예요. 두 사람은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합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함께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현실적인 이유나 그동안 우리 관계, 그동안 우리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할지 이별할지 고민하지 마라.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의 미래에 이 사람을 넣고 구상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밀고 나가라. 이 사람은 여러분과 오래도록 가족처럼 안정적인 관계로 함께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